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월드엑시스이고요. 오늘은 타임라인에서 트랙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트랙이 구성된 상태에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번호가 있고요. 또 아이콘, 체크박스, 그리고 자물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번호는 그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에 붙는 번호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2번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을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추가되는 트랙들 앞에 자동으로 이와 같이 번호가 연속적으로 부여됩니다. 트랙은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00번 트랙까지 추가하실 수 있고요. 트랙을 추가하는 방법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가 된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그러면은 지금 트랙 관리자라는 이름의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립니다. 자, 또는 취소 누르고요. 이 타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중간쯤에 트랙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랙 관리자가 열렸고요. 이렇게 트랙 관리자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비디오 트랙이나 또 오디오 트랙을 어떤 위치에 몇 개를 추가하실 건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비디오 트랙만 3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3 입력하고요. 0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2번까지 있었죠. 연속해서 3, 4, 5 이렇게 그 번호가 부여되면서 비디오 트랙 3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오디오 트랙만 3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역시 연속해서 넘버링이 되면서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3개 추가됐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게 해서 아까는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따로따로 만들어줬지만 이번에는 한 번에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3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트랙 3개, 오디오 트랙 3개 이렇게 하고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점선으로 구분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실선을 통해서 하나로 묶이면서 같은 번호를 부여받은 이와 같은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트랙을 추가하실 때 그 100번 트랙까지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서 제가 처음 2번 했던 것처럼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트랙이나 또는 이처럼 오디오와 비디오가 묶여서 같은 번호를 갖는 이런 것들 모두 그 개수로는 한 개의 트랙으로 간주됩니다. 트랙의 개수는 이렇게 실선으로 구분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다는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또 이렇게 트랙이 많아지게 되면 각각의 트랙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하는 세로선이 있죠. 이것을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 표시 부분을 넓혀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은 자, 이런 곳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각 트랙의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서 이것을 통해 좀 더 쉽게 작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트랙들을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번에는 제가 잠시 트랙마다 클립을 한번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90, 11번에 각각 에리얼, 또 캐슬, 레이크 이렇게 3개의 클립을 배치해 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트랙을 지우시고 싶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번을 지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번에는 캐슬 클립이 있죠. 이 10번 트랙을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으실 때에는 이 지우고 싶은 트랙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 메뉴에 보시면 지금 그 트랙 제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캐슬 클립이 있던 그 트랙이 지금 지워졌습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트랙들을 여러 번 만들어서 지금 비어있는 트랙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트랙들 있죠. 이 비어있는 트랙들을 모두 한꺼번에 지우고 싶을 때에는 역시 이 타임라인에서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에 빈 트랙 제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트랙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클립들을 좀 지우고요. 빈 트랙을 또 제거하고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그 초기 상태로 되돌아갔죠. 자, 이제 여기 지금 2번 트랙까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1번 트랙에 에리어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2번 트랙에 이번엔 레이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크를 2번 트랙에 추가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3번 트랙이 원래 없었죠. 원래 없었던 이 3번 트랙이 지금 자동으로 생성되어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비디오 트랙을 5개쯤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랙이 많아져서 보시기가 불편해졌죠. 이렇게 스크롤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 트랙을 위아래로 좀 더 길이를 늘려주고 싶으실 때에는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타임라인의 세로 길이를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주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그 먼저 있던 트랙과 새로 추가된 트랙들 사이에 그 트랙의 높이가 전부 제각각인데 이런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이 트랙 높이 조정에서 적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트랙의 높이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 트랙 중에 어느 특정 트랙은 좀 더 크게 해서 보시고 싶을 때가 있겠죠. 좀 중요한 트랙일 경우엔 그렇게 보시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는 자, 이쪽에 오셔서 이 트랙 구분선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그 트랙의 구분선을 여러분들이 드래그 해주시면 해당 트랙을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트랙의 높이를 개별적으로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자, 다시 이 클립들 지우고 빈 트랙 제거해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고요. 자, 이 트랙들에는 영상에 재료가 놓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이 재료들은 룸 영역에 모여 있습니다. 룸 영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개의 그 여러 가지 룸들이 있는데 여기서 효과룸을 보시면 자, 효과룸 버튼은 이렇게 그 바람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랙을 보시면 이 트랙에도 바람개비 모양의 아이콘을 가진 트랙이 있죠. 또 타이틀룸을 보시면 자, 타이틀룸은 지금 T자가 써진 그 버튼인데 이와 똑같은 아이콘 모양을 갖는 트랙이 이 타임라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룸 모양에 대응되는 아이콘이 있는 트랙이 있을 경우에 그 룸에 있는 재료를 아이콘의 모양이 같은 그 트랙에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같은 아이콘이 그려진 트랙에만 그 재료를 추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 룸으로 가서 이 타이틀 룸에 있는 클로버 02 같은 거, 자, 이것은 꼭 타이틀 룸이 아니라 타이틀 트랙이 아니라 여기 비디오 트랙에도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재료를 어느 트랙에는 넣을 수 있고 또 어느 트랙에 넣을 수 없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미디어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룸에서 어떤 재료를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그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트랙들은 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의 색깔이 저렇게 파랗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JPG 파일을 하나 선택할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JPG 파일을 추가해 줄 수 있는 트랙들은 모두 그 아이콘의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아래쪽에 음성 해설 트랙과 오디오 믹싱 트랙은 지금 이렇게 그 아이콘의 색깔이 바뀌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mp3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것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회색이었던 그 아이콘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여기 옆에 있는 튤립스 클립을 파일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파랗던 아이콘이 다시 회색으로 돌아왔죠. 이렇게 그 룸 영역에 있는 어떤 재료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추가할 수 있는 트랙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의 색깔이 파랗게 활성화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아이콘의 옆에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체크박스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 그 해당 트랙의 내용을 감추거나 또는 보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타이틀 히어라는 게 있죠. 이 정도를 클릭하면 이 클립의 내용이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자, 이 옆에 있는 이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트랙에 있는 이 클립이 더 이상 미리 보기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옆에 또 하나 다른 거 넣어 볼까요? 이렇게 넣어도 이 레이크 역시 지금 체크박스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 트랙에 놓이게 되면 이 트랙에서는 이 레이크 클립의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 그 트랙에 놓여 있는 모든 내용들이 미리 보기에서 표시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편집을 끝낸 다음에 제작 모드에서 렌더링을 하실 때에도 여기에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 이 트랙에 있는 내용들은 렌더링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가장 오른편에는 잠깐 체크하고요. 가장 오른편에는 자물쇠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지고요. 또 다시 한번 클릭하면 자물쇠가 잠금이 해제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자물쇠를 잠금 상태로 두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트랙의 색깔이 좀 달라졌죠? 이 경우에 이 트랙은 잠금 상태가 돼서 이제 이 트랙에 담긴 클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이 트랙에서의 작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트랙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실수로 이 트랙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싶으실 때 이 자물쇠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풀어놓고요. 또 파워 디렉터에서는 자막 트랙과 챕터 트랙이라는 이런 그 트랙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원래는 숨겨져 있지만 여기 챕터 룸이나 또는 이 자막 룸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단에 조그맣게 챕터 트랙과 자막 트랙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감추거나 또는 나오게 하고 싶으실 때는 역시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자, 맨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챕터 트랙 표시, 자막 트랙 표시라는 이 메뉴가 있는데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앞에 있는 체크박스가 해제되면서 이 해당 트랙이 이 타임라인에서 감춰지게 됩니다. 자막이나 챕터를 추가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 나중에 제가 짤막하게 별도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미디어 룸으로 가고요. 또 어떤 특정 트랙 자체를 복사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 자, 마스터 1 비디오 트랙에 제가 레이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를 추가하고요. 이제 이 마스터 1번 비디오 트랙을 제가 다른 곳에 똑같이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복사하고 싶으신 트랙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복사 대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신 다음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리죠. 자, 여기서 위치를 지정하시게 되는데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복사해 넣으실 위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 트랙 3번 아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선택되어진 상태로 그냥 한번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클릭하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마스터 1번 비디오 트랙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가 3번 트랙의 아래에 이렇게 복사되어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 2 비디오 트랙을 자, 이것을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동시키고 싶은 트랙을 골라서 그 위에서 트랙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다시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에 이동 대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은 그 이동시킬 목적지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트랙 4번 아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확인 눌러 볼게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4번 트랙 밑으로 이 트랙이 이동하고 지금 이 그 번호는 다시 이 순서에 맞게 다시 넘버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원하시는 트랙을 원하시는 위치로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실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그 특정 트랙에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이것을 한 번에 없애는 기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클립들 다 지우고요. 제가 잠시 미디어룸에 있는 이 그 파일들을 자 마스터 1 비디오 트랙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mp3는 빼고 이제 자 지금 이곳을 보시면 자 클립과 클립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비어있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자 포인터를 이렇게 올리시고 자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클립과 클립 사이가 조금 더 밝게 이렇게 변한 상태죠. 이제 제가 이 팝업 메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간격 제거 및 닫기 이 기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랙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있던 빈 공간이 사라지고 이 뒤에 있던 그 클립들이 그 사라진 간격만큼 모두 일괄적으로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잠시 누르고요. 이 상태였죠?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가져가서 스냅이 작동할 테니까 이렇게 없애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클립의 개수가 몇 개 없을 때가 아니라 클립의 개수가 아주 많아지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립의 개수가 이렇게 아주 많아지면 이때는 그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 여기서 붙여줘야 되니까 지금 간격이 지금 너무 작게 보여서 좀 힘들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늘려주고 앞으로 이동해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좀 번거로울 겁니다.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자, 이 간격 제거 및 닫기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그 기능들은 트랙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팝업 메뉴에서 찾으시면 이 안에 다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트랙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트랙을 여러 개 사용하면 어떤 점에서 좋은지 또 여러 개의 트랙을 사용하면 여기에는 어떤 성격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랙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트랙이 있겠죠. 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트랙에 클립을 추가하면 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트랙의 클립이 우리가 편집하는 영상에서는 가장 위에 놓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트랙이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아래 위치한 트랙 위에 놓인 클립이 우리가 편집하는 영상에서는 가장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 다 선택해서 일단 좀 지우고요. 이제 제가 여러 개의 트랙에 같은 시점에 클립을 3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죠. 에리얼 놓고요. 그 다음에는 캐슬을 놓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아래 또 이제 자동으로 트랙이 하나 생성돼서 대기 중이죠. 여기에는 제가 레이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너무 키워놨네요. 이거 잠깐 좀 아래로 내려서 미리 보기를 좀 크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임 슬라이더를 이 정도 위치에 두고 여기서의 화면을 우리가 미리 보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시점에 서로 다른 트랙에 3개의 클립을 지금 놔뒀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레이크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레이크를 미리 보기 화면에서 드래그해서 조금 옆으로 한번 치워 볼게요. 자, 현재 레이크가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죠. 레이크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크를 옆으로 좀 밀어서 치워놨더니 그 아래에는 이렇게 캐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캐슬을 또 옆으로 한번 살짝 치워볼게요. 자, 이 캐슬을 우리가 미리 보기에서 조작하려면 타임라인에서는 이 캐슬 클립이 선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캐슬 클립이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캐슬 미리 보기에서 이 캐슬을 한번 옆으로 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캐슬을 드래그 했더니 이번에는 그 아래로 자 메뉴에 있는 에리얼 클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트랙들이 있을 때 가장 아래에 놓여 있는 트랙에 있는 클립이 우리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가장 위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레이크가 가장 위에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간에 있는 캐슬이고 마스터 1번 비디오 트랙에 있던 에리얼이 지금 가장 아래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클립이 놓인 그 트랙의 위치에 따라서 각 클립들이 화면에 표시되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있고요. 자, 잠시 이제 이것들을 다 치우고요. 밑에 있는 2개만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요. 에리얼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입자룸에서 단풍나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입자룸으로 가서 단풍나무 이렇게 가져와서 자, 2번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2번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단풍나무 이것을 클릭해서요. 지금 보시면 이 바탕이 체크 무늬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체크 무늬는 실제로 저기에 체크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부분을 저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풍나무 클립이 에리얼 클립보다 지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를 제가 클릭해서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단풍나무 이 이파리들 외에는 투명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단풍나무 클립이 타임라인에서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에서는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부분으로는 그 아래에 있을 에리얼 클립의 내용이 보이고 그 위로 이제 단풍나무 그 이파리가 얹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자 에리얼과 단풍나무의 위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에리얼 클립을 제가 잠시 지우고요. 단풍나무를 다시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 위로 올리고 미디어룸으로 가서 다시 에리얼을 가져와서 이번에 2번 트랙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클립의 위치를 이렇게 서로 바꿔줬더니 이제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단풍나무 이파리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에리얼 클립을 옆으로 한번 살짝 미리 보기 화면에서 치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시 단풍나무 이파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풍나무 클립이 지금 트랙상에서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에서는 아래에 놓인 거고요. 그 위에 이 에리얼이라는 이름의 이 클립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 에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투명한 부분도 없고 해서 단풍나무 그 화면을 모두 덮은 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위치를 바꿨더니 이번에는 단풍나무 이파리는 모두 사라지고 에리얼만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 확실히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트랙들을 이용할 때 이 트랙들 간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 우리가 화면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트랙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한번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립과 빈 트랙을 제가 모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제 저는 한 화면에서
이 화면을 4등분한 다음에 각 부분에, 그러니까 네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에 여러 장의 사진을 얹어놓고 동시에 한번 화면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 그 트랙을 하나만 사용하게 된다면 그 보통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연출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 좀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룸에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끌고 와서요. 트랙에 놓고 이 클립 하나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이제부터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점선으로 4등분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미리 보기 화면의 이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눈금선이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오시면 지금 2 곱하기 2가 선택되어져 있죠. 자, 눈금선에서 2 곱하기 2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화면이 4등분 되고 가로로 둘, 세로로 둘 이렇게 그 4등분이 되고 거기에 그 각 영역을 구분해주는 이 점선이 추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3 곱하기 3을 고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로로 셋, 세로로 셋 이렇게 3등분씩 해주고 전체 영역이 9개가 되고 이것들을 각각 점선으로 구분해서 화면 위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시 2 곱하기 2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고요. 참고로 물론 이것은 실제로 화면이 잘라져서 분할된 것은 아니고요. 이 선은 나중에 렌더링 해보시면 그 렌더링에서도 무시됩니다. 단지 화면을 등분하는 선을 여기에 표시해서 이 선을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또는 뭐 클립들을 배치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디스플레이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냅 투 레퍼런스라는 항목이 맨 위에 있고 지금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라는 것은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점선 있죠? 이 흰색 점선. 이것이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자면 레퍼런스에 대해서 스냅을 적용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 여기에 사진을 얹은 다음에 이것들을 제가 이 그 귀퉁이에 각각 배치를 할 때 이 점선들 근처로 가면 스냅이 작동을 할 겁니다. 이 점선들 근처에 스냅이 작동하도록 하는 옵션이 여기 지금 보시는 스냅 투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오고요. 아까 제가 이 한 화면에 4개의 사진이 동시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일단 4개의 사진이 클립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립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클립들은 모두 서로 다른 그 트랙에 위치해야 되고요. 지금 1번에 에리어를 추가했으니까 순서대로 2번에 캣을 자, 그 아래 3번 트랙 자동으로 생겼죠. 여기에는 이제 레이크를 넣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는 사쿠라를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시점에 같은 그 동안에 4개의 클립을 지금 서로 다른 트랙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트랙에 4개의 클립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에리얼, 캐슬, 레이크, 사쿠라죠. 자, 이것을 자, 왼쪽 위에는 에리얼,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두 번째로 캐슬, 다음 세 번째로 오른쪽 아래에는 레이크, 다음 마지막으로 자, 왼쪽 아래에 사쿠라 이렇게 4장의 사진이 배치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트랙에서 사쿠라 클립이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서도 지금 사쿠라 클립의 그 내용만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축소를 해서 왼쪽 아래 여기 영역에 딱 맞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이 사쿠라 클립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사쿠라 클립이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눈금선 근처로 가져가면 스냅이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위치를 여기에 맞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위에 있는 3번의 레이크가 화면에 표시되기 시작하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레이크를 선택하고요. 이것은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캐슬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은 오른쪽 위에 배치하겠습니다. 역시 캐슬 클립 선택하고요. 이쪽에서 드래그하면 편하겠죠.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에리얼 클립이 보이네요. 자, 또 에리얼 선택하고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한 화면 안에 4개의 그 클립을 배치해서 동시에 화면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재생도 해볼까요? 자, 재생 버튼을 누르면 그냥 정지 화면이죠. 이건 뭐 재생이라고 할 만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이 화면이 처음에 표시될 때 페이드 인으로 한번 등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전환룸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자, 이 아래 보시면 지금 페이드 전환이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앞부분에 드래그해서 클립 앞부분에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여기서 컨트롤 Z 2번 눌러서 취소해 볼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그 페이드를 넣어야 되는 그 클립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것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페이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능 단추 표시줄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드 전환 모두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접두번호 전환, 전미번호 전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접두번호 전환을 선택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임라인 안에 있는 모든 클립 앞부분에 이 페이드 인 효과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자, 페이드 클릭하고 여기 기능 단추 표시줄에서 이 버튼에서 전미번호 전환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뒤쪽에 모두 일괄적으로 페이드 효과가 추가됩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제가 잠시 또 취소하고요. 저는 앞부분에만 페이드 인 효과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미디어 룸으로 다시 오고요. 이제 또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쪽을 이렇게 클릭하고요. 동영상 둔 상태에서 정지 누르고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 등장할 때 페이드 인으로 화면이 표시가 되네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변화를 줘 볼게요. 자, 여기서 이 4장의 사진이 모두 한 번에 화면에 다 같이 표시되지 않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내용으로 커버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앞부분을 당겨주면 돼요. 먼저 에리얼이 가장 먼저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캐슬을 선택해서 이것은 조금 나중에 표시되기 시작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한 요 정도. 전환 효과의 중간쯤부터 나오도록 해볼까요? 자, 제가 잘못 클릭했네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에리얼의 그 전환 효과 있죠. 앞에 페이드 중간쯤부터 등장하도록 이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 레이크는 캐슬이 등장하는 이 앞부분에 페이드 있죠. 여기에 중간쯤부터 나오도록 또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쿠라는 자, 위에 있는 레이크가 한 반 정도 나왔을 때 그때부터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참고로 이 4개의 클립을 모두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중에 아무 클립이나 이렇게 올리시면 또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 4개의 클립을 같은 양만큼 여러분들이 그 드래그해서 늘려주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앞으로 좀 당겨 놓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에서 다시 동영상 클릭하고요. 자, 정지 눌러서 타임 슬라이더 맨 앞으로 옮기고 재생 눌러보겠습니다. 자, 재생했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에서 트랙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타임라인에서 자, 이쪽에 있는 시간 표시 눈금선 있죠? 이 시간 표시 눈금선과 그 영상에서의 프레임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